3D 콘텐츠 제작 방식은 2D 콘텐츠와 매우 유사합니다. 3D 공간에서 메쉬, 스플라인, 파티클을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파일과 마찬가지로 엘러먼트 트리에서 외부 3D 메쉬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에 기록된 바와 같이 스모드는 공식 SDK를 사용하여 FBX 파일을 로드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심플을 사용하여 OBJ 파일 및 블렌드 파일을 로드합니다. 또한 3ds, DXF, LWO, STL, PLY 파일도 로드는 가능하지만 이 파일들은 스모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진 않습니다. 3D 오브젝트를 스모드에 가져오기 전에 전체 메쉬를 가져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D 오브젝트를 카메라를 통해 보기만 하고 결과로는 2D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여 렌더링하고 결과물로 2D 콘텐츠, 이미지 시퀀서 또는 비디오만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나은 공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심미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나 XR을 수행하면서 3D 메쉬를 콘텐츠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외부 3D 파일을 가져오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모드로 가져오기 전 오직 하나의 씬만 남기고 당신의 블렌드 또는 FBX 파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머터리얼을 청소하십시오. 다른 실시간 소프트웨어처럼 스모드는 수백만 개의 트라이앵글을 취할 수 있지만 스모드에서 중요한 것은 가져온 지오메트리가 가능한 최소의 메쉬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오브젝트의 수가 많을수록 스모드에서는 파일을 열기가 더 어렵고 충돌이 생겨 파일을 전혀 열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엘러멘트를 병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더링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동일한 머터리얼을 가진 모든 개체를 병합해주면 좋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 개체를 선택한 후 블렌더에서 컨트롤 플러스 J를 누르거나 마야에서 메쉬 결합을 사용합니다. 또한 알아야 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스모드에는 스켈레톤 시스템이 없으므로 파일에 스켈레톤이 있으면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한 다중 레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스모드는 첫 번째 레이어만 가져옵니다. 머터리얼에 관해서는 만약 텍스처의 이름이 미디어 디렉토리 파일에 해당한다면 스모드는 자동으로 링크를 만들지만 텍스처가 압축된 파일은 텍스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3D 오브젝트에 모든 변환을 적용하기 위해 가져오기 전에 블렌더에서 컨트롤 플러스 A를 누르거나 마야에서 프리즈 트랜스폼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디어 디렉토리에서 엘러먼트 트리로 3D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할 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레퍼런스 하거나 3D 그룹으로 가져옵니다. 참조를 선택할 경우 머터리얼과 텍스처를 가져오거나 참조하지 않습니다. 스모드는 엘러먼트 트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룹화합니다. 사용할 하위 지오메트리 파라미터에서 참조할 하위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3D 에디터에서 모델 이름을 바꾸면 링크가 끊어지므로 따로따로 이동해야 하는 각 개체에 대한 별도의 파일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위 모델을 한번 선택한 후에는 모델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며 파일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3D 모델러에서 위치를 수정할 때마다 스모드에서 업데이트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로컬 배치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된 하위 지오메트리 변환에 상대적으로 3D 모델을 배치하도록 스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을 수동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3D 그룹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3D 그룹으로 가져올 경우 모든 개체가 동일한 계층 및 관련 머터리얼로 분리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머터리얼은 머터리얼 뱅크에 저장되지만 오브젝트를 우클릭하고 임포트 머터리얼을 선택하여
오브젝트와 머터리얼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는 직접 스모드에서 재현해야 합니다. (3D) 제너레이터로 오브젝트에 대한 원하는 렌더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렌더러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큐멘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3D 모디파이어로는 2D 모디파이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사용하지만 효과는 3D 오브젝트에만 해당됩니다. 아트리뷰트스 모디파이어는 점당 특성을 수정하기 때문에 주로 점 렌더러와 함께 사용됩니다. 디스포트 모디파이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D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를 왜곡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퍼레이터 모디파이어는 기존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모디파이어는 대부분 디버깅 도구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것을 추천하며 효과적으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기 전 용도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디파이어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인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3D 모디파이어에서 3D 마스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3D 엘러먼트의 배치 시스템은 2D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치는 단순히 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나 배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3D 소프트웨어와 같이 단순한 공간에서 위치, 방향 및 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카메라와 관련된 배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 말하자면 3D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3D 씬을 볼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 카메라를 만들고 캡처할 2D 이미지의 해상도를 선택한 다음 배치 파라미터에서 공간 내 위치를 선택하거나 카메라를 클릭하여 뷰포트에서 직접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t 클릭을 눌러 회전, Alt 플러스 우클릭 또는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하고 Alt 미들을 클릭하여 이동, F키를 눌러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일한 컴포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 경우 해당 카메라를 우클릭하고 Set as Current를 설정하거나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현재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3D 씬과 마찬가지로 그림자, 색상 등을 결정할 조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명의 유형에는 앰비언트, 디렉셔널, 엔바이러먼트, 포인트, 스폿, 그리고 프로젝터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집할 파라미터는 각 조명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60도 배경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스카이박스와 같은 특별한 레이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또는 생성한 레이어를 구의 배경에 감지만 큐브, 실린더와 같이 다른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박스는 배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엘러먼트 트리의 맨 위에 배치됩니다.
더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볼륨메트릭 라이트도 특별한 레이어입니다. 볼륨메트릭 라이트는 스모드에 있는 독립적인 레이어로 엘러먼트 트리에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당신은 볼륨메트릭 섹션에서 각 조명이 볼륨메트릭 조명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3D 씬 뷰를 2D 레이어처럼 컴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